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창가 앞에 앉아 눈을 바라보던 왕비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어요. 눈처럼 새하얀 아기가 생겼으면. 그리고 얼마 후에 왕비는 아주 예쁜 딸을 낳았어요. 아기는 왕비의 소원대로 얼굴이 눈처럼 하얘서 모두가 백설공주라 불렀답니다. 하지만 백설공주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왕비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어느 날 왕은 새 왕비를 맞아들였어요. 새 왕비는 몹시 아름다웠지만 사실은 마음씨 나쁜 마녀였답니다. 새 왕비에게는 놀라운 요술거울이 있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그야 물론 왕비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지요. 하지만 백설공주는 왕비님보다 1000배나 아름답답니다. 왕비는 깜짝 놀라 질투심에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어요. 왕비는 사냥꾼을 불러 명령을 내렸어요.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 죽여라! 사냥꾼은 왕비의 명에 따라 백설공주를 숲속으로 데려갔어요. 사냥꾼 아저씨, 제발 절 살려주세요. 백설공주가 울면서 애원하자 사냥꾼의 마음은 흔들렸어요. 공주님, 어서 도망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성으로 돌아오지 마세요. 사냥꾼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백설공주는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던 백설공주는 겁이 났어요. 그때였어요. 저 멀리 작은 불빛이 보였어요. 백설공주가 그 불빛을 따라갔어요. 어머나, 이렇게 조그만 집에 있다니. 백설공주는 살그머니 문을 열고 들어갔답니다. 이 조그만 집 안은 모든 것이 놀랄 만큼 작았어요. 흰 천이 덮인 작은 테이블에는 작은 접시 7개가 놓여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벽에는 나란히 작은 침대가 7개가 놓여 있고 그 위엔 눈처럼 새하얀 이불이 덮여 있었답니다. 백설공주는 몹시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어요. 백설공주는 7개의 접시 위에 있는 빵을 조금씩 먹고 7개의 컵에서 포도주를 한 모금씩 마셨어요. 식사를 마친 후 갑자기 졸음이 몰려온 백설공주는 침대에 잠시 누워있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렇게 얼마나 잤을까요? 이 집의 주인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산에서 광석을 캐는 7명의 난쟁이들이었죠. 한 난쟁이가 자기 침대에서 자고 있는 백설공주를 발견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있다니. 잠에서 깬 백설공주는 깜짝 놀랐고 난쟁이들은 어떻게 백설공주가 자신들의 집에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백설공주는 지난 일들을 모두 얘기해 주었답니다. 한편 백설공주가 죽은 줄 알았던 왕비는 거울에게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다운지 물어보았어요. 왕비님, 여기에서는 왕비님이 가장 아름다워요. 하지만 산 너머 7난쟁이 집에 사는 백설공주가 왕비님보다 1000배는 아름답답니다. 그제야 왕비는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왕비는 할머니로 변장하곤 7난쟁이 집으로 찾아갔어요. 사과 사세요. 맛 좋은 사과 사세요. 백설공주는 호기심에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아무도 집에 들어오면 안 돼요. 7 난쟁이들이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했거든요. 사과를 사주지 않아도 된단다. 사실은 네가 너무 예뻐서 선물로 주고 싶은 거야. 할머니가 준 사과를 먹자마자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사과에는 독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왕비는 궁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지? 물론 왕비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죠. 질투로 들끓던 왕비의 마음이 드디어 가라앉았어요.
난쟁이들은 너무 슬펐어요.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어두운 땅에 묻을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투명한 유리관을 만들어 공주를 그 안에 눕혔어요. 그리곤 숲속 가장 높은 곳에 관을 올려놓고 한 사람씩 돌아가며 그 관을 지켰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 왕자가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난쟁이들이 슬피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궁금해진 왕자는 소리나는 쪽으로 갔다가 난쟁이들 앞에 놓여있는 유리관을 보고 말았죠.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다니 꿈만 같구나. 왕자는 백설공주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어요. 왕자는 난쟁이들에게 유리관을 달라고 부탁했어요. 공주를 영원히 사랑할 테니 제발 저에게 유리관을 주시오. 왕자가 이렇게까지 말하자 난쟁이들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난쟁이들은 왕자가 사는 성까지 유리관을 메어다 주기로 했어요. 유리관을 들고 가던 중 한 난쟁이가 넘어지면서 유리관이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백설공주의 목에 걸려있던 사과 조각이 툭 하고 튀어나왔던 거죠. 공주님께서 깨어나셨다!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당신은 제 곁에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그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제 성으로 가서 나의 왕비가 되어주세요. 백설공주는 왕자의 청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 후로 백설공주는 왕자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방앗간에서 곡식을 나르던 당나귀가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당나귀는 늙고 힘이 약해졌어요. 일은 못하고 먹을 것만 축내는구나. 에휴, 쓸모없는 녀석. 당나귀는 슬퍼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내 신세가 정말 불쌍하구나. 그래, 이렇게 구박을 받느니 차라리 떠나자. 브레멘에 가서 동물음악대를 만드는 거야. 마구간을 몰래 도망쳐 나와 브레멘으로 향했어요. 얼마쯤 길을 걸었을 때 어디선가 총소리가 들렸어요. 이봐, 왜 그렇게 숨을 헐떡이는 거야? 아까 총소리 못 들었어? 들었지? 그건 우리 주인이 날 죽이려는 소리였어. 내가 사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늙어버린 걸 더 이상 못 봐주겠다고 하잖아. 이렇게 도망쳐 나왔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이야. 난 지금 브레멘으로 가는 중이야. 거기서 동물음악대를 만들 생각인데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동물음악대? 그거 참 괜찮은 생각인데? 좋아, 같이 가세. 호잇! 당나귀와 사냥개는 브레멘으로 향해 걸어가던 중 철양맞게 울고 있는 고양이를 보았어요. 야옹 여사, 왜 그렇게 울고 있는지 우리한테 말해주지 않겠소? 전 집에서 쫓겨났어요. 야옹. 우린 동물음악대를 만들기 위해 브레멘으로 가는 중이오만 야옹 여사도 같이 가지 않겠소? 음악대라고요? 그건 제 오랜 꿈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당나귀와 사냥개, 고양이는 브레멘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향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3마리의 동물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조금 쉬고 싶었어요. 이 녀석아! 왜 그렇게 악을 쓰며 울어대는 거야? 우리 주인이 내일 날 잡아먹겠다고 하잖아요. 아직 이렇게 목청이 좋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울어본 거라고요. 그거 참 큰일이군. 안 되겠네. 거기 그러고 있지 말고 우리와 함께 브레멘으로 가세. 자네 목소리가 좋으니 아마 훌륭한 가수가 될 수 있을 거야. 듣던 중 반가운 소린데요. 까짓것 죽기 아니면 살기지. 헐!
이윽고 깜깜한 밤이 되자 동물 친구들은 숲속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어요. 그때 수탉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말했어요. 당나귀 아저씨, 저기 불빛이 보여요. 당나귀와 사냥개, 고양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탉과 함께 불빛이 있는 곳으로 가보았어요. 당나귀가 창문으로 집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냐고? 온갖 맛있는 음식이 잔뜩 차려져 있는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아. 여긴 아무래도 도둑놈 소굴인 것 같아. 동물 친구들은 도둑들을 집에서 몰아낼 방법을 의논했어요. 당나귀가 창턱에 두 앞발을 대고 몸을 세우면 사냥개가 당나귀 등에 올라타고 고양이가 다시 사냥개를 올라타고, 그리고 나서 수탉이 날개짓을 해 고양이 머리 위에 올라앉는 것이었어요. 브레멘 음악대가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일제히 신호에 맞춰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세상에, 눈앞에 거대한 괴물 그림자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괴물이다! 살려줘! 도둑들은 기겁해서 숲으로 불이 나게 달아나 버렸어요. 동물 친구들은 식탁에 들러앉아 도둑들이 남기고 간 음식을 배불리 먹은 후 각자 잠잘 곳을 골랐어요. 한편 숲속으로 달아났던 도둑들은 여전히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괴물은 난생 처음이었어! 하지만 도둑들의 두목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괴물인지 아닌지 내가 직접 확인하고 오겠다. 두목은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 집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그때였어요. 고양이가 갑자기 도둑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마구 핥히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두목은 거름아, 나 살려라! 라고 외치며 문 쪽으로 달아났어요. 때마침 문 뒤에 있던 사냥개가 도둑의 다리를 왕! 하고 물어버렸어요. 그러자 이번엔 당나귀가 뒷발로 두목을 뻥! 하고 걷어차버렸어요. 으아! 사람 살려! 도둑의 시끄러운 소리에 단잠에서 깨어난 수탉은 힘차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두목은 정신없이 도망쳤어요. 저 집엔 무시무시하고 위험한 것들이 살고 있어. 한 마녀가 긴 손톱으로 내 얼굴을 핥히자 기다렸다는 듯이 문 앞에 서 있던 유령이 큰 칼로 내 다리를 찌르는 게 아니겠어. 그뿐만이 아니었어. 내 몸집보다 큰 괴물은 다짜고짜 몽둥이로 나를 마구 때렸지. 게다가 두목인 듯한 놈이 저 도둑놈 잡아라 소리를 치더군. 여기 있다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 어서 멀리 도망가자고. 멍청한 도둑들이 우리더러 무시무시하고 끔찍하고 위험한 것들이라고 하던데요. 이제 도둑들은 이 근처에 다시는 얼씬도 못할 거야. 앞으로 이 집을 우리 연습실로 쓰는 게 어때? 음악대를 만들려면 연습을 해야 할 테니 말이야. 당나귀가 말하자 모두가 맞장구를 쳤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군. 동물 친구들은 이제 브레멘으로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 새로운 보금자리는 동물 친구들의 마음에 쏙 들었으니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 돼지가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들도 이제 다 컸구나. 오늘부터는 각자 집을 짓고 나가 살도록 하렴. 네, 엄마.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게 있단다. 언제 어디서나 성질이 고약한 늑대를 조심해야 해. 네, 엄마. 엄마 무서워요. 조심할게요. 우리 아가들 건강해야 한다.
여행길에 오른 아기 돼지 삼형제는 앞으로 살 멋진 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저마다 생각이 달라서 이야기만 하다가 날이 샐 것 같았죠. 아기 돼지 삼형제는 도토리 나무 앞에서 집더미와 나뭇가지들, 벽돌이 차례대로 모아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를, 난 포근한 지푸라기. 둘째 돼지는 나무를 난 따뜻한 나무. 선택했어요. 막내 돼지는 형들과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난 이 벽돌로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집을 짓고 싶어. 포근하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은 집이라니. 정말 우스운데? 그런 집을 어디에 쓴단 말이야. 막내 돼지는 조금 화가 났어요. 그럼 우리 셋 다 각자가 원하는 집을 지어봐. 좋아. 그렇게 하자. 아기 돼지 삼형제는 도토리 나무 세 갈래 길에서 헤어졌어요. 첫째 돼지가 집을 지으려 해요. 짚을 엮어 만든 집은 금세 완성되었죠. 첫째 돼지는 기뻤어요. 우와, 이렇게 빨리 집을 짓다니. 동생들을 어서 불러서 자랑해야겠다. 어머, 무서운 늑대가 오고 있어요. 우리 귀여운 아기 돼지가 지푸라기로 집을 잘 지었구나. 아기 돼지야, 귀여운 아기 돼지야. 문 열어주면 안 잡아먹지. 안 돼요, 안 돼. 우리 엄마가 늑대를 조심하랬어요. 좋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입김을 후후 불면 되지. 늑대는 숨을 크게 들이신 다음 후 하고 입김을 내뿜었어요. 그러자 세상에, 지프로 만든 집이 순식간에 멀리 날아가 버렸지 뭐예요? 맙소사, 내 집이 몽땅 날아가 버렸어. 첫째 돼지는 둘째 돼지네 집 쪽을 향해 도망갔어요. 둘째 돼지도 나무로 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망치질을 해서 만든 집은 금세 완성되었어요. 다 줬다. 형과 동생을 불러서 자랑해야지. 둘째야. 첫째 돼지가 달려와 늑대가 했던 못된 짓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걱정 마. 늑대가 찾아와도 이 집은 끄떡 없을 테니까. 둘째 돼지는 문을 꽁꽁 걸어 잠그며 자신 있게 말했죠. 무서운 늑대가 둘째 돼지의 나무집까지 쫓아왔어요. 아기 돼지야, 귀여운 아기 돼지야.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문 좀 열어주지 않을래? 몸집 크고 성질 고약한 늑대 아저씨, 여기엔 못 들어와요. 그래? 네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입김을 푸푸 불고 콧김을 훅훅 내뿜어주지. 후, 나무집이라 잘 안 날아가네. 아이고 힘들어. 어디 갔어? 날아갔나? 자, 집을 지어야지. 막내 돼지는 벽돌을 한 장 한 장 차곡차곡 쌓아 올려 튼튼한 집을 지었어요. 드디어 완성됐다.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엄청 튼튼하겠지? 그때였어요.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늑대에게 쫓겨 막내 돼지네 집에 도착했어요. 막내야, 크고 무서운 늑대가 쫓아오고 있어. 걱정 마. 이렇게 튼튼한 집 안에 있으면 제 아무리 늑대라도 어쩌지 못할 테니까. 자, 빨리 들어와. 못된 늑대가 막내 돼지네 집까지 따라왔어요. 아기 돼지들아, 문 좀 열어주렴. 몸집 크고 성질 고약한 늑대는 털 한 가닥도 이 집에 들어올 수 없어요. 겁없는 아기 돼지구나. 좋아, 네 집도 입김을 푸푸 불고 콧김을 훅훅 내뿜어서 날려주지. 후, 아이고 숨차. 아이고 야골라이.
아무리 해도 우리 집을 날려버릴 수는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늑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건방진 녀석! 네 집 굴뚝으로 들어가 널 당장 잡아먹고 말 테다! 늑대는 무서운 기세로 굴뚝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깜깜해! 막내 돼지는 벽난로에 한가득 물을 담은 커다란 솥을 놓고는 불을 떼기 시작했죠. 이게 뭐야? 그 후로 막내 돼지는 형들과 함께 튼튼한 벽돌집에서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